시청자 여러분, 3A로직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2일 2시 8분인데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아까 지난주 금요일 날 7,400원, 7,500원이라고 하죠. 7,500원이라고 기준했을 때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 개론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3A로직스 영상을 다루면서 꽤 많이 올렸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실렸던 세력주의 조건 1번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찍기 시작했을 때도 여기였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손절도 안 했고 본절에서 본절 매도도 안 했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간에 대한 보답으로 문자로 저도 타점 나간다는 거, 위 번호는 위에 번호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LX를 가정하는 명분은 딱 두 가지죠. 얘를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이 새끼는 진짜 정확하게 종목의 정체성이 뚜렷한 놈이다. D램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 소캠부터 시작해가지고 LPDDR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D램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하면은 낸드 정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정치적인 뉴스입니다. 정치적인 뉴스를 왜 놓치면 안 될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기 때문이죠.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번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3번 이준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둘만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1번 이재명의 정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게 한 명한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김문수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이 둘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AI 정책에 대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럼 AI 정책에 대해서 나왔을 때 AI에 뭐가 나올 것이냐라고 구분을 지으면 AI 반도체, 즉 AI 칩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고대역 반도체 요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 요게 둘이 합쳐가지고 전 세계 점유율이 한 65% 정도가 되죠. 70% 조금 넘나? 하여튼 그런데 이번 최근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1위를 뺏겼죠. 그래서 지금 부들부들 드릉드릉 하고 있는 상태인데 HBM이 뭐냐 하면은 D램을 수직으로 겹쳐가지고 속도를 가속화시킨 게 HBM입니다. 근데 이 HBM이 AI랑 무슨 상관이냐?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연산 속도를 가속화시켜가지고 뭐 NVIDIA GPU 그리고 뉴럴 GPU, NPU 또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AI 대표적인 칩들을 통해서 AI의 연산을 가하고 있는데 그 AI 연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게 HBM입니다. 근데 이 HBM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D램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D램을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얘입니다. 그러면은 정합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공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AI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첫 번째가 에너지 정책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전기를 존내게 먹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AI 칩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저희 최근에 이재명 그 엄청나게 올라갔던 저희 DS 인베스트먼트 140% 수익을 줬던 이것도 뭡니까? 필요사이 AI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팹리스. 얘도 AI 칩인데 NPU 관련된 내용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뭡니까? HBM 고대역 메모리 칩.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D램, LPDDR. 얘네가 뭐라고요? 전력은 적게 먹고 속도는 다른 것보다 조금 느린데 전력을 적게 먹고 효율성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3A로직스를 우리가 매수한 명분 자체는 지속성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를 드리면서 매물대 체크 드리고 명분 체크 드리고 뉴스 체크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D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AI 정책의 뒤를 잇고 HBM 뒤를 잇는 그 뒤에 게 D램이기 때문에 얘가 순서가 아직 오려면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이 전에 HBM 관련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은 얘가 조금 투발로 아무래도 막내니까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를 집중했던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중에서
1번은 확실히 들어왔는데 2번이 애매했고 이 2번 속에서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물 탈지 말지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쯤에서 한번 뭐 매수 타점을 한번 보내드리긴 했어요. 뭐 매수는 거래량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밑에 매물 때도 그거 드렸었죠. 7,320원 여기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예. 기준봉을 지키려는 세력주의 조건 2번 자리를 지켜준다. 여기를 깨면 그래서 여기를 깨갖고 저점을 이탈을 시켜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누가?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가총액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세력주의 조건 2번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고 있는 명분을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깨졌다 그러면 얘 명분이 살아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하긴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자리 2번을 깨버리게 된다 그러면 뒤늦게 1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 명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 종목을 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자, 보시면 오늘 뉴스인데 AI칩 기술 선전 나선다.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이거 3A랑 관련은 없습니다만 대신에 삼성전자, HBM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내일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얘기한다 그럽니다. 이재용 명이. K 반도체 관련해서 유세를 할 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10일에서 11일 날 스위스에서 무역 협정을 한다고 했었죠. 협의적인 내용들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디테일하게 뭔가 진짜 엄청난 합의를 본 것이다라고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재무장관부터 미국 트럼프까지 해가지고 그냥 꽤나 괜찮은 결과를, 괜찮은 진전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좀 반등이 있었고 지금 프리마켓도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미중 관련돼 가지고 얘네가 계속 그 관세 전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은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했던 그 거시적인 이유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수급대장 채널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관련돼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가총액에 관한 내용들 플러스 예상 시나리오 같은 거 정리하면서 3A로직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아시겠죠? 시가총액적인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얘가 지금 어저께가 자꾸 어저께래. 지난번 캔들 기준에 했을 때 7,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시가총액이 70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얘가 1,400억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2배 올라가야 되니까 15,000원이죠. 15,000원은 여기입니다.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얘 상장했던 거에 대비해서. 근데 그렇다는 건 지금 10,000원 정도가 됐을 때 겨우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가 좀 간당간당하다는 뜻인데 얘가 앞에 나왔던 세력주의 조건 1번 수급이 바뀌었다고 했던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선은 1,000억 이상 나왔던 거래대금입니다. 3월 24일 거래대금 1,500억, 3월 22일 1,300억, 요날 1,600억, 요날 1,700억, 1,000억, 1,600억. 앞에가 2자짜리 2,000억짜리는 없어도 1,000억짜리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시가총액 1,000억 언저리 할 때잖아요. 지금 여기가 700억이었으니까 여기가 뭐 800억, 900억, 1,000억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는 거는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거래대금 여러 번 나왔다는 거는 물량을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눌렸다. 근데 눌렸던 이유가 관세 전쟁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었고 자동차 관세에 대한 내용만 있었지 반도체 관세 관련된 내용이 크게 없었잖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제지를 뭐 중국에다 하는 거, 중국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그 GPU를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눌렸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에 거래량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점을 올린 상태에서 다시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깨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조건 2번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이제 조건 3번 플러스 1입니다. 조건 3번인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1번인 수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현재가 대비했을 때 위에 제가 그어놨던 매물대 이건 다 뭐죠? 저항대입니다. 저항대를 뚫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램이라는 게 막내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얘가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스몰캡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만약에 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자리를 2번으로 조건 2번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요 정도로 8,000원 라인 때까지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조건 3번을 갖다 붙이게 된다면 조건 1번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1, 2, 3,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못해도 네 번째 돌파 시도도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디램 관련돼 가지고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관세적인 부분이 해결된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떨어질 텐데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수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개발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조건 3번 재료의 형태가 특징주로 이쁘게 뉴스로 거의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최소한 10,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시가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뭐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것도 제가 하는 그 기준에는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매수를 일단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했고 구독자님들이랑 저도 매도를 지금 아직까지 안 했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더 입장에서 뭐 스윙주로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내려오고 저점을 확인했는데 저점을 안 깼다는 그런 조건 2번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끌고 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더 적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얘가 좀 몸집이 가볍다는 거고 재료만 제대로 붙어준다면 날아갈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참 진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슈팅들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 세력들도 잠깐 휴가 들기도 왔으니까 이제 슬슬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3AGX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계속 체크해 주시고 오랜만에 나타나서 제가 명분을 확실하게 다 짚어드렸으니까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영상을 보시는 그 시간을 투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보답으로 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여기고 여러분들께서 번호를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타점은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ICTK는 매수가 나왔고 도양철과는 저번 주 금요일날 매도가 나가서 종료가 됐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 나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모습으로 계속 조건 2번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